안녕하세요, 김성호 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24일 파리로 출국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시대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작가들한테 어떤 창작할 수 있는 공간과 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뭐 기관이나 단체에서 작가를 초청해서 그 작가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사실 이제 환경을 바꿔서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도도새라는 새에 대한 영감을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로 떠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도새를 그리는 것처럼 어떤 자신한테 있어서 가장 익숙했던 거에서 과감하게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전환을 하는 게 작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미국에서 2개월 정도 있었고 또 도쿄에서도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역시 제가 지금 참여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가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도 이제 그 10대 예술가 레지던시에 제가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내가 3달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지원해서 이제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거주 공간을 합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제 레지던시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작업실만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번에 가는 곳처럼 작업실과 어떤 거주 공간을 같이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제 그런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3달 동안 거기에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거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익숙했던 것들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작업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고 말랑말랑한 드로잉들 위주의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저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같은 형식의 작업을 했던 거에서 조금 과감하게 벗어나서 생각을 환기시키고, 또 뭔가 드로잉이라는 거는 좀 작가의 작업에 있어서 양식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양식 창고에 드로잉을 이제 채워넣는 거죠. 이제 본 작업할 때 거기서 하나씩 꺼내 쓰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드로잉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양식의 창고가 곳간이 비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바쁜 상태이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그 파리에 있는 10대 국제예술가 레지던시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4, 5, 6월 이렇게 3달 동안 있게 됐고요. 근데 또 파리이다 보니까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레지던시에 갈 때 좀 그렇게 길게 있을 때는 재료를 먼저 보내놓고 이제 몸도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또 편하기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대에 제 몸이 가기에 앞서서 갈 재료들을 어떤 걸 가지고 가는지 한번 심심풀이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자, 뭐가 먼저 들어갈까요? 일단은 뭐 파리에도 예술의 도시니까 화방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익숙한 걸 먼저 가져가서 적응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게 없을까봐 일단은 저한테 가장 익숙한 재료, 그래도 손을 풀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먼저 가져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또 이미 재료가 제가 가진 게 많은데 거기서 뭔가 다 사기에도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또 결국엔 장소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서 손을 쓸 수 있는 종이를 먼저 준비를 했고, 일단 이런 5호 박스를 제가 샀어요. 이걸 이제 프랑스에 보낼 건데 EMS가 우체국에서 2주 걸린다고 하는데 그보다 짧게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이 3월 중순이니까 지금 보내면 그쪽에서 여유롭게 맡아줄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종이. 그리고 요거는 종이 팔레트입니다. 이제 여기다가는 물감을 해도 이 종이는 젖지 않아요. 이 위에 이제 물감이 고여서 마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종이 팔레트. 칼질할 수 있는 판,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재단할 때, 제가 가서는 캔버스보다는 종이에다 작업 많이 할 것 같아서 유용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먹지, 이런 게 안 쓸 것 같아도 가서 없어서 못 쓴 경우가 있거든요.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안 쓰면은 거기가 여러 작가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주고 와도 되겠죠? 친해진 작가 있다면. 그리고 역시 종이, 켄트지예요. 제가 드로잉할 때 많이 쓰는 종인데 정말 부담 없이 내 생각을 꺼내놓을 수 있는 종이죠. 그리고 색연필 무려 150색깔. 근데 이거를 저도 다 써본 적은 없어요. 가서는 다 써보는 걸 목표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필기구들. 이건 제가 붓펜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드로잉할 때 느낌도 좋고, 이런 붓 형태의 펜들 드로잉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연필도 많이 가져가야죠. 물론 거기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이게 다 붓이거든요. 호수가 써있어요. 0, 1, 2, 3, 4, 5. 제가 쓰는 수채화 붓 겸용 아크릴 붓인데 이런 것도 미리 가져가면 좋겠죠? 백붓을 쓸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가져가서 없어서 못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재료가 있으면 눈에 보이면 쓰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작업실에 굴러다니는 거 다 가져가려고요. 이거 수채화 엽서 패드인데 이게 이제 엽서를 쓸 수 있고, 앞에는 이제 좀 두꺼운 수채화 종이, 이런 거 가져가면 다 쓸 것 같아요. 그 먹물은 보통 한국화시는 많이 쓰긴 하지만 드로잉할 때 너무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서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드로잉 도구기도 해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제가 화방 갔다가 신기해서 샀는데 오팔 더스트 글리터예요. 뭔가 제가 평소에 작업에서 쓰지 않았던 재료인데 그래서 사봤어요. 가져가 보려고. 다른 과슈 물감도 이렇게 좀 셀까봐 이렇게 다 테이핑을 했고요. 그 종이 테이프. 종이 테이프도 이제 뭐 벽에다 붙여놓고 할 때 아니면 마스킹 할 때 필요하니까. 수채화 물감. 이거 저 입시할 때부터 쓴 거예요. 제 유서 깊은 팔레트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천 자투리, 제가 왁구 짜고서 남은 자투리 이런 거 안 버리고 남았는데 여기다가도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오히려 이런 자투리에다 그리는 상상력이 더 발휘가 될 수 있고. 테이프, 종이컵도 이제 뭐 먹물 쓸 때라던가 컵이 없을 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 전시했던 도록들인데 이런 거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면은 여러 나라 예술가들 있으니까 그분한테 내 작업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증거들이잖아요. 이렇게 좀 챙기고, 크래프트
드로잉 용지 이런 데도 드로잉도 재밌죠. 요거는 제 명함인데 이런 게 해외 나갈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설명할 수 있게 이제 명함에 제가 뒤에다가 제 웹사이트 같은 것들 적어 놓으니까 인스타그램이나.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거를 보여주고 내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나오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물감입니다. 또 이렇게 가져가야 많이 편할 것 같아요. 가서 막 화방 가가지고 막 헤매는 것보다 처음에는 좀 익숙한 재료로 낯선 환경에서 하다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되면은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화방도 좀 둘러보고 뭐가 있나 보기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엔 제가 원래 보통 천에다가 캔버스 천에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 종이에다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천에다가 드로잉 해보는 것도 또 재밌는 경험을 같아서 이렇게 일단은 천을 조금 잘라서 챙겨봤습니다. 얼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아무튼 제가 파리도 어쨌든 예술의 도시니까 화방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부족하면 화방을 가면 되는 거고요. 또 좀 많이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티스트 레던 씨가 세계에서 온 다양한 작가들이 다 같이 한 건물에 같이 있어요. 제가 구글 지도를 프랑스 파리를 가는 게 처음인데 그 구글 지도를 보니까 센강 바로 앞에 있고 근처에 또 노트르담 성당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데다가 세계에서 다양하게 모여든 작가들이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곳 같은 경우에 공용 부엌이 있어서 밥 먹을 때 또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기는 해서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낯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좀 의외로 못하는 편이에요. 좀 약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래도 작가들만 모인 그런 공간에서는 내가 언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딱 바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 그런 작업하는구나, 너는 그런 작업하네, 이러 하면서 서로 많이 배울 수 있고 저한테도 많이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제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로 떠났을 때도 그때도 도도새라는 주제로 떠나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한 상태로 간 거였잖아요. 이번에도 물론 제가 도도새라는 큰 주제를 갖고 가는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를 찾아서 이제 어떤 또 저만의 정답을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니까.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결국엔 저는 이번 3개월의 어떤 작품 활동이 지금까지 제가 주로 많은 완결된 답을 내려온 작업을 해왔다면 3개월 동안 내내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제가 시간에 쫓기고 뭔가 바빠서 하지 못했던, 저 스스로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 그래서 조금 제가 뭐 그전 브이로그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약간 비인간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편한 일상이긴 하지만 근데 가서는 조금 저만의 여유로운 속도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왠지 지금 까먹고 안 넣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료니까 가면 또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 이번 주에 우체국에 소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